반갑습니다, 한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화단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환상적인 예술 세계와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한만영 작가의 작품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왔습니다. 별로 그렇게 궁금할 것도 없는데. 예,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만영 작가의 작품 속에는 명화 작품의 이미지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이미지들을 화폭 속에 끌어들이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70년대 말서부터 제가 이제 명화를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외래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가 맹목적으로 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일종의 거부 반응, 꼭 거부 반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규정 짓기는 어려운데, 이미 잘 알려진 거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해방이라는 그 단어가 또 부적절한데, 하여튼 그런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어요. 우리 한만영 작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묘사력과 표현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탁월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 속에서 자기의 주제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은 이 작품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그 재현이라는 게 없으면은, 아까 그런 명화를 끌어들여 와도 전달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묘사가 기초가 돼야 그 다음에 다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작품 속에는 단순히 명화에 대한 재현 이런 것들보다 어떤 공간에 대한 재해석 혹은 시간에 대한 재해석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던져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간에 대한 문제는 화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공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존재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존재와 오늘날의 내 존재가 공간이죠. 그걸 통해서 많은 우리가 인생서부터 많은 그 히스토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걸 일일이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져오고 다시 가져왔다는 건 해온 건데, 조형상으로는 그 다음에는 제거를 한 거죠. 비움이죠, 비움. 네. 우리 한만영 작가 작품 속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어떤 오브제들을 직접
화폭에 끌어들이고 그것을 다시 변형, 가공하는 이미지를 부착시키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첼로의 작품 속에는 리텐슈타인의 작품이라든가 마티스의 작품들 변형했던 이런 리텐슈타인의 이미지들이 첼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밑에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이 작품을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아주 깊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첼로와 리텐슈타인과 이런 입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는 어떤 것에 있을까요? 이 첼로의 어떤 조형성에 주목을 했었거든요. 아무데나 이렇게 꼴라지 하면은 그 조형성이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첼로라는 어떤 조형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뭐 마티스 이미지도 있고 뭐 피카소 이미지도 있지만 이건 다 리히텐슈타인이 다 그 명화를 가져와서 그렇죠. 자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는 전부 뭐냐면 리히텐 작품의 모든 작품을 다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한 다음에 다시 꼴라지 한 겁니다. 첼로 위에. 그리고 이 박스는 일종의 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문 속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이 작품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시간의 복제라고 해서 옐로우 라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2006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선작품의 특징을 보면은 해원 신윤복의 그런 여인의 그네 타는 이미지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의 움직임,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철사로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선생님이 어떤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의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윤복도 기성 이미지 아니에요? 그 기성 이미지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조형어법이 그 선이에요. 선으로 되는데, 선은 선이지만 그 허구의 선, 그리고 그 대상을 재현한, 지금 여기서 신윤복은 여인, 그 단오 풍경의 여인의 그 풍경을 그 재현한 거고, 그 재현의 그 과거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쪽에 한 거는 이건 사실은 전깃줄입니다. 전깃줄에 제가 이제 그 색감을 입혀가지고 그 순수 조형적인 선으로 대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재료적으로도 보면은 과거적인 거고, 이 전선이라는 그 기본적인 오늘날의 그 과학 문명이 낳은 하나의 그 전선을 가지고 와서 순수 조형적인 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성을 갖고 있지만 여기는 순수 조형적인 선을 대비해서, 그리고 실제하는 선이고, 그걸 대비시킨 작품. 그러니까 선생님 작품 속에는 그러한 과거의 네. 그런 이미지와 현대적인 모던한 이미지들을 극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기술이나 그런 재미 같은 것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 작품 외에도 저쪽에 조세핀의 그 작품 속에 아주 21세기의 컴퓨터 칩 같은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같은 공간에, 같은 화면 안에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대비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의도가 굳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배치하고 비교화시키는 걸까요? 글쎄, 그거는 그 우리 그 인생사하고도 아마 맞물릴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 또 미래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라는 거는 어떤 시간의 흐름인데, 그 흐름에서 오는 우리 가치관 뭐 이런 것도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일 거예요. 가장 최근의 작품으로 보이는데, 이건 광화문의 모습. 아니, 이거 저기
동십자가. 아, 동십자가요? 예, 동십자가이고,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총탄 자국들이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예. 6.25 때 우리가 전쟁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도 있지만 우리의 상처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한만영 스님 작품 속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 서양의 고전이나 이런 명화들을 차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보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추사의 난초의 그림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클로즈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양에 그치지 않고 동양의 것도 이렇게 작품 속에 끌어들이는 그런 의도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생각하고서 하시는 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순수 조형성이고 여기에서는 신윤복의 옐로우 라인, 옐로우 라인 같은 것도 우리의 이미지를 가져오지만 여기서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신윤복은 형태상에서 오는 동양 한국적인 이미지고 여기서는 그 정신적인 것을 조금 추구하고 싶어서 끌고 왔습니다. 아, 그 추사의 먹의 번짐 같은 거, 그거를 서양화 기법으로 다시 재현한 거죠. 해석하고 재현한다는 네, 그런 의미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네. 거죠. 서양 미술사에서 그 가장 늘 스캔들이 됐었고 이슈를 많이 제기했던 만해 풀바디의 식사의 작품을 약간 콜라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오하이오 자동차 번호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오하이오 자동차 번호판과 만해 풀바디의 식사 그것을 다시 우리 한만영 작가가 이런 큰 화폭에 담아드리고 있는 어떤 그 의미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그 스캔들이 많았다고 그러지만 이제 그 스캔이 아마 그 보시는 분들은 관자들은 자꾸만 제 그림에서 많은 그거를 제가 목격하게 되는데 너무 읽으려고들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자유스럽게 읽는 건 좋죠. 예. 그래서 굳이 읽는다면은 여기서도 특히 이 오하이오가 이게 특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오브제는 우리의 자동차판을 쓰고 싶었는데 우리의 자동차판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중에 나돌아다니질 않아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변혁하는 그런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예술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술을 하는 사람마다 다른 저걸 갖고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참여 미술을 한다든가 또 참여 문학을 한다거나 저는 그런 거고는 전혀 현실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예, 그냥 제 작품 속에서 제 작품에서 무한한 꿈만 꾸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 작품 속에서 감상자들이 어떤 것을 느끼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제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시각의 문제거든요. 그 시각의 즐거움을 느끼시면 되는데 그걸 읽으려고 그러는 데에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아주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재밌지 않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미술이라는 큰 어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려고 그러고 그걸 이해하려고 들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작품에서는. 선생님은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혹은 인생이 화폭 속에서 선생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루전, 허상 이런 것이라고 진정 생각하시는지요? 허상이죠. 허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구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50년 이상 치열하게
일루전과 이미지의 재현 같은 것에 사실은 못 맞춰온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것을 앞으로 더 보여주고 싶으신지요? 그 제조형 세계에서 늘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게 그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조형적인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실패하면 찢어버리고. 찢어버리시기도 하나요? 그럼요. 많이 찢어버리죠. 작품에서 보면은 완벽성이라든가 표현의 어떤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친다면 거의 정말 감히 누가 대들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구사해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아직도 있나요? 조형적으로 성립이 됐냐 안 됐냐죠. 꼴라지를 했다. 그래서 뭐 오브제를 가져왔다. 무조건 그 가져와서 그냥 붙였다 그래서 그게 작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실험을 해서 여기에는 꼴라지 이런 꼴라지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또는 오브제를 갖다 하면 괜찮겠다든가 해서 완성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게 무언가 불편하고 조형적으로 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법, 아까 재현의 기법, 또 매끄럽게 뭘 했다, 어떻게 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